네, 안녕하세요. 태광세무법인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세무사 김하나의 영수증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수증은요, 빠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지출증명 서류의 종류 4가지. 뭐였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맞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금계산서를 여러분 아시려면, 이 증빙이 뭔지를 아시려면 부가가치세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 세금이 이동을 하는데요. 보세요. 일단 우리는 물건을 파는 매출자가 있고 물건을 사오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물건을 주죠.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을 넘겨주고,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뭘 주죠? 돈을 주죠. 물건 대금을 줍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사람들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일단 매출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자, 매입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건값을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주면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물건값을 주면서 플러스 1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주게 됩니다. 자, 이 10%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매입자가 낸 세금을 매출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다시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물건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에게 돈과 부가가치세액을 함께 전달하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낸 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회계상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그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느냐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시고, 두 번째, 공급받는 자, 물건 사오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십니다. 세 번째는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5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법에 맞는 정당한 정규 증빙으로서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이 5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부가가치 세금? 물건값?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분들 좀 제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에게 11월 5일 날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건을 사올 때 보통 사람들이 돈을 바로 주나요? 아니죠. 나중에 이분은 우리 공급받는 매입자는 한 달 있다가 대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1월 15일 날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맞을까요? 돈을 주는 12월 15일 날 끊는 게 맞을까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내가 돈을 줄 때 세금계산서를, 내가 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지. 먼저 세금계산서를 줬다가 세금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부가세 나만 내고 나만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세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바로 인도일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인도한 11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셔야 된다는 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인도기준이라는 작성일자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고 못 받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냈다가 다시 환급받고, 대손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환급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서 번거롭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건 세법상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다 이렇게 물건 줄 때마다 받은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그쵸? 왜냐하면 이런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거래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급하는 자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물건을 팔게 됩니다. 11월 15일도 팔았고 12월 18일도 팔았고 한 달에만 몇 번씩 물건이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건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로 이렇게 교부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쵸? 그래서 세법상 한 달 동안 일어난 이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을 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30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이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다음 달 대금 지금 받는 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세금계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지출증명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